여러분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토익 파트 7의 유캔 토익 RC 김경희 강사입니다. 자, 선생님이랑요. 우리 한 10강 정도 될 것 같아요. 10강의 강의 동안 파트 7만 조금 파고 들어볼까 합니다. 그 토익의 RC 파트가요. 파트 5, 6, 7 이렇게 세 개로 나뉘죠. 그럼 여기서 파트 5는 30문제, 파트 6가 16문제, 그리고 파트 7이 54문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54문제라는 이렇게 반 이상의 문제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RC 파트를 공부하실 때 사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파트가 바로 파트 7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토익을 독학으로 공부하실 때 어디에 집중을 하시냐? 자, 파트 5와 6 중에는 문법 문제와 그리고 어휘 문제가 있죠. 네, 그 시중에 판매하는 어느 교재를 보셔도요, 제일 앞에는 항상 문법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어 공부를 한다고 하면 왠지 뭔가 문법 공부를 해야 할 것처럼 느껴지나 봐요. 영어 이꼴 문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문법에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어디에 치중을 하셔야 되냐? 토익 파트 7, 독해에 집중을 해주시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수업으로 진행을 할 때는 이렇게 5, 6, 7 문법, 어휘, 독해 중에 독해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가장 필요로 하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알려줬을 때 효과가 가장 잘 나오는 파트가 문법이기 때문에 문법에 조금 치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특강으로 이렇게 독해의 파트를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시작하기에 앞서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뭘 보셔야 되냐? 교재를 미리 준비해 주셔야 돼요. 자, 교재는 이렇게 생겨먹은 파고다 토익 시험 지점 마무리 모의고사. 자, 요 책이요, 여러분. 빨간색 표지에 볼륨 1이 있고 노란색 페이지에 볼륨 2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는 볼륨 2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요 교재를 먼저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파고다 수강생들이라면 학원의 데스크에 방문하시면 교재를 구매할 수 있고요. 또는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거 먼저 확인을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강의의 목표부터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냥 전 여러분이 파트 7을 그냥 많이 맞추세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맞추세요. 그게 아니라요. 파트 7을 효율적으로 조금 더 전략적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효율적인 접근법, 전략적인 접근법이라는 게 뭘 말씀드리는 건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파트 7을요. 그냥 많이 맞추세요. 이게 아니라요. 파트 7을 빠르고 정확하게 푸세요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요. 자, 빠르게 푸세요 라는 것은 일단 토익에서 파트 7 독해를 하실 때는 이건 뭐 토익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영어 글이든지 아니면 한글로 된 글이더라도 어쨌거나 독해, 글 읽기 자체에 적용이 되는 스킬인데요. 스킴과 스킵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독 공부해 보신 학생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만한 말입니다. 스킴이라고 하면요. 빠르게 훑어 읽으면서 중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골라내는 스킬을 말하는 거고요. 스킵은 다 아시죠? 뛰어넘기예요. 필요 없는 정보는 다 골라내고 그냥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읽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스키밍과 스키핑을 적절히 활용해서 여러분이 빠르게 지문을 읽어주기를 원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정확하게 읽어주는 것,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뭐 이거야. 이제 직독직해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이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뭐 문장의 구성 요소를 잘 파악을 해서 얘 해석을 깔끔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토익에 출제되는 어휘들을 많이 알아서 해석에 오류가 없게 하느냐? 이 두 가지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빠르게 스킴 and skip 그리고 정확하게 직독직해와 어휘들의 이 강의가 초점이 맞춰져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이 강의는 많은 지문을 많이 풀어보기보다는요. 하루에 하나 내지는 두 개의 지문을 정확하게 어떤 스킬들을 적용할 수 있는지 요런 데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이 그 구매하신 모의고사 교재 있잖아요.
그게 봉투형 모의고사라고 부르는 책이기 때문에 열어보시면요. 모의고사가 세 부가 들었을 거예요. 자, 세 부에서 우리는 파트 7만 다룰 것이고, 우리 오늘 오리엔테이션 겸 이제 첫 시간 진도가 나가면 우리 9시간의 진도가 더 남아 있어요. 그 9시간 동안은 테스트가 3개가 있잖아요. 요 3개에 나와 있는 파트 7들, 제가 설명하기 좋은 거, 이렇게 스킬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문제들만 골라서 이렇게 3개를 각각 3일에 걸쳐서 앞으로 9일 동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토익을 지금 당장 봐야 하는 학생들이라면, 지금 실전 공부가 중요한 학생들이라면 과제를 하실 때 파트 5부터 6, 7까지 그냥 한 번에 100문제를 다 풀어주세요. 100문제는 75분을 잡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푸시고요. 저는 지금 당장 실전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파트 7에 대한 스킬을 조금 더 채우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학생들은 그냥 문제를 푸실 때 파트 7만 먼저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 7은 시간은 약 50분 정도를 잡고 접근을 해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여주는 게 훨씬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 준비하시고요. 우리 강의 목표 한번 말씀드려봤어요. 많이 풀기보다는요, 스킬을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데 초점을 맞추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넘어가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해요. 뭐에 대해서? 스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스킴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빠르게 읽는데, 빠르게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단어,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단어, 요 노른자만 쏙쏙 뽑아먹고 흰자는 버리는 것을 스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 지문을 해석을 하실 때는요, 여러분 반드시 주어와 동사와, 자, 조금 더 갈 수 있다면 목적어까지의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누가 무엇을 했는지, 그쵸? 무엇을 했는지 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시면 나머지는 크게 읽지 않아도 문맥들은 완성이 되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물론 이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 속에 답이 제시가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글의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하실 때는 주어, 동사, 목적어까지가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을 우리 토익 지문에 적용을 해서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지문은 우리 테스트 1의 151번부터 152번 테스트 1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의 파트 7 지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책을 펼쳐주시고 같이 보면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책을 보면서 풀어달라고 하는 거고, 여러분은 그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조금 더 넓은 화면으로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짜잘한 글씨는 아닐 거예요. 자, 오늘은 오리엔테이션이니까 이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책을 펼쳐주고 같이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토익의 파트 7에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뭐부터 확인하시냐? 이게 바로 스키입니다. 첫 번째, 얘 읽어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제 지문의 유형이에요. 여기 나와 있죠? instructions, 설명서, 아니면 뭐 매뉴얼, 이메일, 메일, letter, 아니면 뭐 article, advertisement, text message, 이런 식으로 지문의 종류가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 정보는 먼저 파악해 주셔야 돼요. 자, 요게 왜 중요한 거냐면 토익의 파트 7은요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토익의 파트 7에 출제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다양하다고 생각하셔. 그 내용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토익에 출제되는 파트 7은요 내용이 되게 한정적이고요. 그 한정적인 내용이 끊임없이 디테일한 정보만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문의 유형을 먼저 읽어두면 이 지문에서 출제될 법한 문제가 뭐고 그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을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지시 설명서 말고요. 우리 이메일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메일이나 편지, letter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메일과 편지에서는요. 자, 근데 이렇게 있죠. 한 3단락 정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가장 빈번히 물어보는 문제가 뭐냐면 주제 목적이에요.
주제 목적. 뭐 주제 목적 같은 경우는 거의 반반의 확률로 첫 번째 문제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글의 종류와 상관없이 항상 1번 문제에는 주제 또는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게 만약에 지문의 내용이 이메일이나 또는 우편, letter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메일이나 편지글. 그렇다면 주제 목적을 물어보는 문제는 어디에 있냐? 초반에 나와요. 여기 나와요. 그 이메일 같은 경우나 편지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영어의 글은 두 갈식이에요, 여러분. 두 갈식. 두 갈식이라고 하면 주제 목적이 초반에 나오고 세부 사항이 나열이 되는 그런 글의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메일이나 편지 글은 특히 더 그렇고요. 뭐 다른 지문들 같은 경우에도 주제 목적은 초반에 제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메일에서 또 자주 출제되는 문제가 뭐냐면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요구받은 것이 뭐냐? 자, 뒤집어 볼까요? 발신자는 수신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하라고 요청하는가? 이런 요구 요청을 물어보는 문제도 또 자주 출제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요구 요청의 문제들은 어디에 단서가 있느냐? 글의 마지막 부분에 단서가 출제가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요.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 요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문의 유형, 요 지문이 무슨 지문인지만 여러분 읽어 놓으시면 요 지문의 유형에 맞춰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의 답이 위치한 부분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요거 꼭 읽으시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지문을 공부를 할 거라면 그냥 이 지문에 51번 문제의 답이 무엇이었고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고 답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단서가 이거고 저거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부턴 지시문, 그쵸? 설명서, 지시문이라는 이 글의 유형에 맞춰서 이 글의 패턴을 분석하는 데 집중을 하겠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항상 요거 읽어다오. 자, 다음으로 넘어갈 건데 다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지문 바로 읽으면 돼요. 요 내용 읽으면 돼요. 지금 선생님이요 일부러 제일 짧은 지문을 가지고 왔어요. 지금 한 페이지에 다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일 짧은 지문을 가지고 왔는데 이 짧은 지문을 그냥 짧다고 해도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얘가 제일 짧은 지문인데요. 얘보다 2배, 3배 정도 되는 길이의 글이 출제가 되기도 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길이가 긴 글들은 먼저 읽어두시면 기억을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는 거지. 내용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얘는 먼저 읽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요. 건질 수 있는 대략적인 정보만 조금만 건져봐요. 보시면 조금 새까맣게 적혀있는 글씨들이나 아니면 제목이 있는 경우나 글을 쓴 사람 받은 사람 이렇게 이름이 있거나 주제가 있거나 그런 식으로 조금 읽을 거리가 있는 것들을 조금만 읽어봐요. 자, 지금 이 글은요. 뭔가 새까만 글씨는 없어요. 근데 자, 첫 문장을 읽어보시면 밑에 보세요. 얘들은 점점점점점 이렇게 전부 다 디테일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얘들이 뭘 말하는 거구나. 여기에서 무슨 내용을 말하겠는지를 얘를 읽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JL의 파트너들의 지침입니다. 자, 로펌이에요. 저 로펌에서 일하는 그 파트너들이 지켜야 할 지침이에요. 근데 뭘 위한 지침이냐? filling out, 작성하기. 무엇 작성하기? 구매, 주문, 요청, 서 작성하기. 아니, 구매면 구매고 주문이면 주문이지 구매, 주문, 요청서는 대체 무슨 말이냐? 회사에서요,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개인이 바로 주문을 하고 그걸 그냥 영수증 처리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요청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이걸 회계부서나 이렇게 상위 부서에다가 제출을 하고요. 걔네들이 승인하는 경우에만 그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청서를 작성할 때 지켜야 할 지침들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지금 우리 점 5개는 대충 오케이 그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하셨죠. 자, 요 정도로 글의 전반전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건져냈어요.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 단계 읽으러 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토익의 파트 7은요. 토익의 파트 3, 4와 같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토익의 파트 3, 4는
요만큼 되는 내용을 듣고 문제를 3개를 풀어내야 되잖아요. 토익은요, 파트 7은요, 요 정도의 지문의 내용을 읽고 똑같이 문제를 3, 4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파트 3, 파트 4를 푸실 때 어떻게 푸시는데요? 문제는 남겨두고 일단 음원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막 문제를 읽으면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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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체크하세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세요? 지문이 나오기 전에 그 음성이 나오기 전에 파트 3, 파트 4의 세 문제를 먼저 읽어 놓잖아요. 읽고 나서 내용에 들으면서 답이 들리면 바로바로 정답을 체크를 하시잖아요. 세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읽어놓고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답이 나왔다. 그럼 그때 바로 정답으로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지 이 글을 2번, 3번 읽는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단계. 자, 이렇게나 설명이 길었지만 결국 다음 단계는 어디를 가셔라. 요거를 읽어주셔라. 문제를 읽어주셔라. 그리고 문제를 그냥 읽는 게 아니야. 이 문제에서 단서가 어디 있을지 예상을 하면서 읽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시죠. 51번. 설명서에 따르면 무엇이 나타나 있어야 하는가? 모든 구매 요청서에 자, 무엇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예요. 그럼 여러분, 자, 요청서에 적어야 하는 건데 첫 번째 웹사이트 링크, 두 번째 요약, 세 번째 서명, 네 번째 제품 코드, 요 중에 하나는 꼭 있어야 된대요. 그럼 여러분, 자, 이 내용이 어디 있냐면 얘네들이 어디 있냐면 디테일 속에 들어있어요. 디테일 속에. 여러분, 자, 웹사이트 링크를 한번 찾아보시죠. 웹사이트 링크 찾을 수 있어요? 웹사이트 링크? 웹사이트 링크? 웹사이트 링크.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근데 있잖아. 여러분, 웹사이트 링크 앞에 뭔 단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가 있냐면 or website link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이거 또는 웹사이트 링크를 쓰세요. 요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앞에 또는이 있으니까 얘는 must이야 아니야. 반드시 있어야 하는 정보는 아니라는 거야. 얘는 탈락이야. 자, 그렇다면 summary 요약 있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근데 여러분, 자, 당연히 조금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저는 사실 눈치가 빨라요. 왜냐면 저는 파트 7을 많이 공부해봤기 때문이야. 토익에 출제되는 파트 7을 10년 이상 만나봤기 때문에 저는 토익에 관해서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럼 저라면요, 뭔 정보를 확인을 했을 것이냐? if라는 정보를 바로 확인을 했단 말이야. 만약 이렇게 하다면 summary를 포함시키세요.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summary도 마찬가지로 필수 정보예요, 아니에요? must인 게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까지 이제 눈치가 빠른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은 이 summary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이 문장을 조금은 읽어봤어야 했다. 어쨌거나 여기에 있다. 얘 위치는 확인하는 게 중요하잖니. 그래서 체크를 했습니다. 자, 다음 signature 찾아주세요. sign이죠, sign. signature 찾으셨어요? 찾았네요. 네, signature이라고 대놓고 적혀있는 건 아니고요. sign the form 이라고 동사로 바꿔 쓰기 했습니다. date and sign the form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여기 일단 signature 있고요. 그 다음에 제품 코드도 찾아주셔야 되겠는데요. 제품 코드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가로 열고 if indicated 만약 나와 있다면 제품 코드가 만약 나타나 있다면 포함시키세요. 자, 얘도 must이겠다 아니겠다? 아니겠다는 거지. 자, 눈치 빠른 나라면 요 정도 정보를 확인했을 때 정답이 C라는 거 알 수 있었겠어. 됐어요?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게 뭐라고? 답이 이래서 너가 답이었구나. 요게 아니라 패턴을 공부하는 중이라잖아요. 패턴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1번 문제를 읽었다고요. 근데 이 문제가요. 요렇게 키워드들이 명확한 문제고 이 키워드들의 위치를 미리 체크해 둘 수 있는 문제였으면 이렇게 미리 찾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단서에 형광펜이나 빨간 펜을 들고 미리 체크 표시를 해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 간혹 가다가 시험지에 낙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상관없어요. 하셔도 돼요. 형광펜 쓰셔도 되고 빨간 펜 쓰셔도 되니까 시험지에 미리 이렇게 체크를 해둔다. 자, 51번 읽었다. 1번은 얘는
우리가 읽는 김에 단서를 찾아내고 답도 은근슬쩍 찾아냈긴 했지만요. 사실 문제를 읽어본다 에서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52번요. 얘네들의 accounting department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자, 회계부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요? 그럼요, 여러분 얘 마찬가지예요. 뭐가 존재해요? 단서가 존재해요, 여러분. 자, 좀 지울게요. 단서가 존재합니다. 키워드가 존재합니다. 키워드가 누구냐? accounting department. 얘가 키워드예요. 찾아주세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accounting department. 찾으셨죠? 맞아요. 얘가 바로 키워드, 단서가 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근처를 읽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엇이었냐? scheme이었어요. 빠르게 훑어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만 쏙쏙 일단 미리 골라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 읽었다? 지문의 유형을 읽었다. 두 번째, 지문에서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읽어본다. 그게 요 첫 문장이었죠. 아, 그래서 점 5개 뭐 그런 내용이 있겠구나. 다음으로 3번, 문제를 읽어본다. 문제를 읽어서 내가 지금 이 지문에서 찾아야 하는 정보가 뭔지를 미리 캐치해 둔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경희쌤이 얘기하는 토익 파트 7의 스킴에 해당하는 정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넘어가 봐요. 아이고. 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가봐요. 두 번째는 뭐냐? 스킵. 스킵. 아까 그쵸, 빠르게 읽기, 빠르게 풀기에서 두 가지 스킬이 스킴과 스킵이라고 했잖아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스킴에 대한 내용을 봤다면, 자, 지금부터는 스킵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자, 스킵입니다. 그러면 스킵은 뛰어넘기를 하시라고 했잖아요. 안 봐도 되는 거는 그냥 뛰어넘으시라 했는데, 자, 그걸 어떻게 적용하시면 되냐면, 여러분 토익의 파트 7에 출제되는 이 지문은요, 두 가지로 쪼갤 수 있어요. 첫 번째, 내용이 들어있는 다시 내용이 들어있는 스토리와 별 내용은 없고 세부적인 정보가 나열되는 디테일한 정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토익의 파트 7에는요, 내용이 들어있는 스토리에 해당하는 정보와 내용이 없고 세부적인 상세한 것들이 나열이 되는 디테일 부분이 나눠져 있어요.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는 본문을 읽을 때요, 스토리는 읽어보지만 디테일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디테일은 엄청 많은 단어가 상세한 표현으로 쫙 나열될 건데, 그거 다 읽어봤자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이게 한국말로 나와 있어도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못한다고요. 그거 읽어봤자 기억도 못할 거 뭐하러 읽냐는 거야. 그래서 디테일은 버릴 거야. 그렇다고 선생님, 디테일은 아예 안 읽어도 되는 겁니까? 는 아니에요. 읽긴 읽어야 되는데 누가 알려주냐? 문제가 알려주거나, 단일 지문 문제라면, 이게 단일 지문이라면 문제가 알려줘요. 이 디테일 읽어봐,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그게 이제 51번 같은 경우였죠. 디테일에서 우리 나와 있었던 뭐 얘, 쟤 이런 거 읽어봐 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얘가 지금 이렇게 문제가 알려주거나, 만약에 다중지문은 이중지문, 삼중지문을 말씀드리는 건데, 다중지문 같은 경우는 다른 지문이 읽으라고 시킬 거예요. 다른 지문이 이 디테일 읽어줘 라고 시킬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디테일만 찾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 1, 2, 3, 4, 5, 6주차에 수업 과정이 있었어요. 기출표현이에요. 기출문제예요. 근데 뭔가 글라스 아트였거든. 유리로 하는, 유리 공예하는 그 코र्스 수업 과정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여기 뭐가 나와 있냐면, 이 주차에 필요한 준비물들이 이렇게 쫙 나열돼 있었어. 막 나열돼 있었거든. 근데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 4주차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두 번째 글이 알려준다니까요. 요 디테일 중에서 몇 번째 디테일? 네 번째 디테일은 읽으라고 고정해 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지문이 어느 디테일을 읽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해당 디테일들만 읽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다시. 그래서 정리할게요. 우리가 글을 읽을 땐
스토리는 읽어보되 디테일은 읽지 말자. 그러면 그걸 지금 이 정보의 조합을 해봐요. 자, 예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서 첫 번째 줄, 우리 아까 읽었던 그건데, 얘는 스토리일까요? 디테일일까요? 얘는 무조건 읽으셔야 하는 스토리입니다. 얘를 읽으셔야지 이 글에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얘기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자, 얘는 스토리예요. 그럼 밑에 있는 점 5개, 얘 점 5개, 요 녀석들, 얘들은 디테일이에요, 스토리예요? 얘들은 타 디테일이에요. 표로 제시되어 있는 정보, 이렇게 앞에 점을 찍어 놓은 정보,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블렛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점이든지 세모든지 별표든지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은 대표적인 디테일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읽으시면 안 돼요. 자, 다음 마지막 두 줄. 자, 유념하세요. 이렇게 제시했어요. 얘는 스토리겠어요? 디테일이겠어요? 얘는 당연히 스토리인 거예요.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자, 그렇다면 요것들이 바로 스킵이 되는 겁니다. 디테일은요, 문제가 딱 원하는 것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안 읽고 넘어가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스토리는 내용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글의 문맥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꼭 읽으셔야 한다에 초점을 맞춰서 이 문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51번 문제, 아까 제가 이거 signature, C가 답일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진짜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한 번 더 지우도록 하고요. 지워주고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봅니다. 어디 있다고요? 웹사이트 링크 여기 있죠. 자, 읽어볼게요. 그 팬더의 네임을 무엇과 함께 그들의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링크와 함께 포함시켜주세요. 팬더는 물건 판매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걔네들의 이름을 전화번호 또는 웹사이트 링크니까 얘는 없어도 돼. 전화번호를 넣으면 없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must appear은 아닙니다. 자, summary 여기 있었죠. 자, 얘가 if 때문에 탈락일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짠지 확인하겠다고요. 자, 보시죠. 특정 브랜드가 필요하다면 박스를 찾아주세요. other brand라고 표시되어 있는 박스를요. 그리고 간단한 요약을 적어주세요. listing your reason, 뭘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이유를 들어달라고요. 그쵸? 네가 요 A4 용지를 살 건데 A4 용지 여러 가지 업체들 중에서 굳이 땡땡 재지의 제품을 사야 한다면 이유를 쓰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요? 필요하다면 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summary는 있어도 되는 거 없어도 되는 거, 얘도 must appear 한 정보는 아닌 거예요. 자, 세 번째 signature. 자, sign이 여기 있었거든. 읽어볼까? date and sign the form. date가 동사로 쓰이면 날짜를 기입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양식에 날짜를 기입하시고 사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아까 체크했던 accounting department가 여기 있어요. 얘가 지금 이 문제의 단서잖아요. 자, 요거 집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계부서에다가 보내주세요. unsigned orders. 뭐는? 서명이 없는 주문서는 will be rejected. 어찌 될 거예요? 거절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서명은 필수 정보이에요? 아니에요? 맞는 거지. 서명은 꼭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없으면은 주문 안 받아준대. 그쵸? 예상대로 정답은 C가 맞았고요. 자, 마지막 4번 보기 확인하셔야 되겠어요. 제품 코드 여기 있죠? 제품 코드를 포함하여 적어주세요. 근데 만약 있다면, 그쵸? 없으면 쓰지 말라는 거니까 얘도 must appear 정보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51번 문제의 정답은 C였고요. 자, 52번 문제가 우리 51번 문제를 풀이하다가 단서를 확인했었고 그리고 읽었습니다. 뭐라고 돼 있었냐? 얘를 회계부서한테 제출하래. 회계부서한테. 나왔어? 회계부서 나와요? 응? 얘네들이 뭔가 주문 양식을 받는 업체 뭐 부서다 그런 정보가 있어요? 안 보이죠? 그쵸?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했던 얘기 기억하시죠? 스토리, 디테일, 스토리는 읽어야 된다고 했던 거. 그쵸? 자, 지금 요 글이 굳이 단락을 따지자면 하나, 둘, 셋, 세 개의 단락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여기서 1번 문제의 답이 여기에서 출제가 됐다면 2번 문제의 답은 마지막 여기에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이좋아요. 사이좋게 각 단락당 하나씩 답을 나눠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를 읽어야겠구나. 요 스토리 읽어야 하는 내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Note. 근데 유념하세요. Upon receipt of the order. 그 주문을 받자마자 그 특정 금액이 공제가 될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너네 부서의 예산으로부터. 그쵸? 그 금액이 subtracted, 공제가 될 것입니다. 빠질 겁니다. 너그 부서의 예산에서 네가 주문한 금액만큼 차감할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누가 한다고요? Accounting Department가 할 거라고요. 자, 그래서 정답이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답이 어디 있습니까? 4번으로 제시가 된 겁니다. It is able to deduct. 동의어 누구? subtract, 뭐하다? 감하다, 공제하다 라는 뜻이에요. 빼다란 뜻이에요. 빼다. 자, 얘네는 뺄 수 있습니다. money, 돈을요. 자, 돈 대신에 여기서는 specific amount로 바꿔쓰기 한 거죠. 돈을 어디에서? 부서의 예산에서. 요거는 바꿔쓰기도 안 하고 그대로 적었어. 답의 단서가 여기 스토리에 제시가 된 거 맞죠? 요렇게 푸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지문을 가지고요. 토익 파트 7에서 여러분이 적용시켜야 하는 스킴과 스킵의 스킬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쵸? 이렇게 풀어주셔야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 그냥 쭉 읽어서 정답 이렇게 체크하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어서 이 문제의 단서의 위치를 미리 예상을 하고 거기서 정답으로 연결하는 것. 그걸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요. 그쵸?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문제를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부터 계속해서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문제를 많이 풀고 어휘를 많이 공부하고 이런 것보다는 파트 7을 풀이하는 이 패턴, 이 파트 7의 스킬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수업이 될 거라고요.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 더 해봐요, 여러분.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하나 더 해볼 건데 여러분, 요거는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테스트 1의 158번부터 160번까지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를 일단 영상을 멈춰두시고 여러분 먼저 풀어주세요. 자, 보시면 3문제짜리죠? 그러면 3분이에요. 3분. 자, 3분의 시간을 재시고 이 지문을 먼저 풀어주시고 나서 풀이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158번부터 160번까지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거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서 풀어줄 거야. 한번 보시죠, 여러분. 자, 뭘 먼저 읽어보시라고요? 이메일. 그리고 뭘 확인하시라고요? 굵직굵직한 정보, 대략적인 정보. 근데 이메일이라면 뭐가 있을 거야? 쓴 사람, 받은 사람, 날짜, 주제 이런 것 따위가 있을 거야. 확인했더니 알론조 씨에게 글을 쓴 사람은요, M사의 고객 서포트, 그렇죠? 고객 지원 정도가 되겠어요. 이거 9월 9일에 주문 이것에 대해서 편지를 썼어요. 자, 요 정도로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대략적인 정보를 조금 더 확인해봐요. 아니, 고객 서포트 부서에서 왜 고객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그래서 표가 있네. 얘들은 디테일한 정보 읽지 말아야 할 그 아시죠? 디테일한 정보. 근데 이 디테일이 뭔 디테일인지는 읽고 가자. 요걸 읽어보면 되는 거야. 요 표 위에 나와 있는 표현들. 자, 첫 번째 표 위에는 뭐라고 돼 있냐? 네 주문이 배송이 됐어. 다음에 아이템들을 포함하여. 얘들은 배송이 됐대요. 출발했대요. 근데요, 두 번째 거 보세요. 여러분, unfortunately 라는 표현이 나왔죠. 자, unfortunately 또는 but 또는 however 따위의 이 부정적인 연결어 뒤에는 대체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정보는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갑다. 집중을 해보자. The following items are not available at this time. 다음의 아이템들은 지금은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구매할 수가 없대요. 뭐예요? 일시적으로 재고가 없다는 소리인 거야. 그치? 지금은 못 삽니다 라고 했으니 일시적으로 재고가 없어. 얘들은 못 보냈대. 알았어. 자, 요 정도를 체크하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설명을 하면서 정보를 체크하니까 조금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사실 여러분은 여기까지 오는데 한 15초? 15초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어디 가셔요? 문제 읽으러 가셔요. 자, 이메일의 목적은 나와요? 나오지 않았어요?
나왔잖아요. 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얘는 보냈고 얘는 못 보냈어. 요 얘기니까 어쨌거나 주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맞습니다. 자, 바로 나왔죠? 답은 B예요. 59번요. 유백스 몰딩 클레이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 게 뭐니? 라고 했어요. 자, 몰딩 클레이에 대해서 얘 찾아요. 여러분, 디테일은 문제가 알려준다 했잖아요. 요 디테일 읽어봐. 요렇게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 저 몰딩 클레이에 대해서 찾아봐요. 쟤 어디 있어요?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1kg인데 얘 뭐야? 하나 주문했는데 배달 못 갔어. 주문이 출발을 못했어. 그치? 그래서 59번 문제 출발 못했다. 있어요? 없어요. 어머, 그러면 다른데 답이 있었나 봐. 그러면 본문 속에서 얼른 찾아봐야죠. You molling clay라는 이 단어를 얼른 찾아봐야지. 여기 있잖아. 요거 말고 또 있나요? 없어 보이는데요. 그쵸? 자, 얘예요. 얘가 지금 59번 문제의 단서가 되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60번 문제. A씨, 말했잖아. 어? A씨는 뭘 하도록 요구받니? 요렇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사실 뭐 이 지문을 내가 설명한 거에 딱 맞춰가지고 그걸 적용할 수 있는 문제만 골라와야지 해서 고른 건 아니에요. 요 지문이 길이가 적당해서 요 영상에서 풀이를 하기에 적당한 글이라서 가져온 거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메일 같은 경우는 제일 먼저 뭘 물어본다? 주제 목적을 물어본다. 그리고 뭘 또 물어본다? 요구 요청을 물어본다. 요런 거. 어? 요런 거. 요구 요청은 어디에 있다? 후반부에 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지문을 가져온 건 아니라고요. 나도 몰랐어. 근데 봐. 뻔한 거야. 선생님이 뭔가 신내림을 받아서 그런 건 아니고 파트 7에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뻔합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 있다고요? 요구 요청은 글의 후반부에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구 요청을 할 때 사실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바로 뭐냐면 please예요. 아시죠? please 또는 would you 굳이 안 적을게. could you, will you, can you 따위의 요구 요청 표현이죠. 또는 I'd like you to. I'd like you to. 난 네가 뭔가를 했으면 좋겠어. 요런 뜻이에요. 자, 그런 표현들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 요청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후반부에서 요런 요구 요청의 표현들에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요렇게 맞춰놓고 이제 본문을 읽으러 가는 거예요. 자, 주제 목적은 이미 끝났으니까 넘어가시고요. 요 몰딩 클레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뭘까? 자, 한번 읽어보시죠. 미안해. 불편을 줄여서.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replace these items, 이 물건들을 교체하신다면요. with similar product, 비슷한 제품으로 that are in stock, 재고가 있는 You can update your order by visiting your account page. 당신은 당신의 계정 페이지에 방문함으로써 당신의 주문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유념하세요. You molling clay, 우리 집중해야 되는 정보였죠? 요것은요, 이용 가능한데 half kilogram, 뭡니까? 500g의 패키지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돈은 요만큼에 and 땡땡 페인트. 자, 지금부터는 쓸모없는 정보예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가 아니죠. 끊어주셔야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뭐 해라? 쿨하게 스킵하고 넘어가라. 자, 요 몰딩 클레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 이제 정답이 보여요. 이 사람이 주문한 제품은요. 몇 킬로그램? 1kg. 근데 얼마짜리도 있어? 500g짜리도 있어. 정답 어디 있냐? A. 요렇게 되겠죠? 다양한 사이즈로 팔립니다. 그쵸? 여러분이 different를 그냥 다른 정도로만 해석을 하시던데 얘는 다른 이란 뜻도 되고요. 다양한 이란 뜻도 돼요. 둘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그래서 뭘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뭘 하라고. 자, 넘어가 봅니다. 스킵할 거라고 했죠? 그쵸? 자, 넘어가서 You have only been charged. 당신은 오직 청구받을 것입니다. 배송된 아이템들에 대해서만. When the reminder of your order, 당신의 주문의 reminder가 또는 당신의 주문 for alternative products, 대안의 상품, 대체 상품에 대한 당신의 주문이 있다면, is sent, 보내진다면 당신은 그에 따라서 금액을 청구받을 것입니다. We value you as a customer. 우린 당신을 소중한 고객님으로서 모십니다.
and hope that 당신이 당신의 기대를 충족시키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뭔가 요구 요청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 볼까요? 새로운 뱅킹 정보를 요구하다? 제공하는 것? 뭐 그런 얘기는 한 적 없어. 그 다음에 그녀의 고객 프로필을 업데이트하다. 고객 프로필은 이름, 주소, 연락처 또는 수단, 지불 수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걸 업데이트하라고는 하지 않았는데. 자, C. 돌려보내기. 두 개의 결함 있는 제품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없었어. 얘가 없었다고 했지 이게 결함이 있다고는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얘는 틀린 정보예요. 자, 마지막. 다른 아이템 선택하는 것을 고려해보기. 예, 정답이 여기 나왔습니다. 그쵸? 정답은 그래서 4번 보기인데 얘는 사실 조금 애매해요, 여러분. 자, 어디 있었느냐? 여기 마지막 단락들보다는 여기 있었던 내용이 맞고 요 내용 중에서도 초반에 제시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비슷한 다른 아이템으로 변경하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제시가 됐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서 또 뭐라고 했다? 그에 따라서 네가 만약에 또 다른 대안의 상품을 선택한다면 그에 따라서 금액을 청구할게.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됐죠? 그래서 대안의 아이템을 other items로 바꿔 쓰기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문제는 아니어도 문제의 위치상 후반부에 정답이 제시가 된 게 맞죠? 그렇죠? 그런 정보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 겸 지문 두 개를 좀 풀이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넘어가라. 자, 과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겠어요, 여러분. 과제가 있어요. 우와, 과제가 있어요. 과제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게 테스트 1, 2, 3, 세 개의 테스트가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이 중에서 파트 7만 풀이를 해볼까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다면 테스트 1의 101번부터 200번까지 그러니까 모든 RC 파트의 문제를 75분 근데 사실 70분 잡으시면 더 좋아요. 우리 보통 5분 정도는 마킹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0분 정도를 잡으시고 요걸 다 풀어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고 지금은 파트 7에만 집중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면 파트 7 147번부터 200번까지입니다. 얘네들은 약 50분 정도를 잡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부터 다음까지 데이 3까지는 이렇게 데이 4까지요. 데이 4까지는 첫 번째 테스트 있는 파트 7만 풀이를 할 테니 요 부분은 먼저 준비를 해 오시면 좋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자, 경희 선생님 직통 카톡 아이디는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혹시 공부를 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다면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 자, 우리 강의의 제목 다시 한번 확인하실까요? 슬기로운 토익 파트 7 그렇죠? 슬기로운 토익 파트 7이에요. 그러니까 슬기롭게 전략적으로 효율적으로 파트 7 독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다. 여러분이 오늘의 강의에서 아주 많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저의 소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데이 2 파트 7 진짜 문제 풀어보면서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